일반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제너릭 프로그래밍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입이 달라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그러니까 메소드 오버로딩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 이게 불편했던 거죠. 불편해서 이제 타입을 일반화 시켜놓고, 이제 여러 가지 형식, 얘들이 만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타입들을 그냥 제너럴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제너럴 타입에 대해서 메소드를 구현해서 인테저가 됐든 플로트가 됐든 혹은 다른 객체가 됐든 아무나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그게 일반화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일반화 프로그래밍은 메소드에 적용될 수도 있고 클래스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일반화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일반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데이터 형식. 그러니까 또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데이터 형식 때문에 이걸 이렇게도 구현해야 되고 저렇게도 구현해야 된다.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테저에 대해서도 카피 어레이를, 배열을 복사하는 거다. 그럼 인테저 배열을 복사하는 거, 그다음 뭐 문자열 배열을 복사하는 거, 이거를 각각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카피 어레이인데 이제 정수를 복사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문자를 복사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가지고 형식을 매개변수 인테저 스트링이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넘겨주고, 그걸 누가 받냐면 t가 받는 걸로, 이렇게 카피 어레이인데 이 앞에서는 이렇게 인테저 혹은 스트링 배열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거를 t로 대치시키고, 대문자 t로 대치시키고, 그 다음에 로직을 구현하면은, 그래서 그럼 이걸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 카피 어레이인데 어차피 카피 어레이 다음에 소스 타겟을 넘겼었는데, 이제 꺽쇠에다가 여기서 사용할 타입, 데이터 타입, 이걸 지정해서 넘기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놈이 스트링일 때도 돌고 플로트일 때도 돌고 문자일 때도 돌고 하여튼 언제든지 다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장 해봐야죠, 그죠? 이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C++에서부터 도입된. C++에서는 템플릿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제너릭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후다닥 하나 만들어 봅시다. 카피 어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이제 정수형 배열 하나, 이렇게 정수형 배열, 그다음 문자열 배열 선언해서 이거를 또 둘 다 카피 어레이로 이제 처리하는 거,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선언이 안 돼 있으면은 카피 어레이 플로트, 카피 어레이 인테저, 카피 어레이 스트링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놈이 인테저 배열, 그 다음에 인테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얘는 처리가 되는데, 그죠? 얘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문자열인 경우는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차는 단순하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뭘로 바꾼다? t로 바꾼다, 그죠? 이것도 t로 바꾼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뭘 넣어준다? t에 해당되는 거, 이 자리에 t가 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주면 되죠. 나머지는 바꿀 거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소스 타겟을 넘기는데 이거는 인테저 타입으로 넘어갈 거야. 이것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쉽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 왜 t가 있는지, 왜 플로트가 들어가는지, 그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메소드 일반화예요. 메소드에 대한 일반화고, 이 일반화 과정을 클래스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거 일단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세요. 돌려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뒷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타이핑 속도가 빠르면 하시고 타이핑 속도가 느리면은 그냥 앞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세요. 동작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나 클래스, 메소드나 클래스에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이런 제너릭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클래스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데이터 타입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같은 일을 하는 클래스인데 단지 데이터 타입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 혹은 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건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일반화 클래스로, 제너릭 클래스로 선언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간결하고 편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괜찮죠, 그죠? 별 문제 없으시죠? 이해하는데, 그죠? 템플릿 가지고 대치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화 클래스는 마찬가지 클래스인데 데이터 형식을 일반화시킨 거. 여기 일반화의 대상은 항상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때문에 메소드가 두 개가 돼야 되고 클래스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화를 생각해 보시라는. 그래서 똑같아요. 일반적인 클래스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데 뒤에 꺽쇠하고 타입이 온다. 그죠? 매개 변수가 온다. 그거 하나 틀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데이터 형식만 틀리고 기능은 같은 클래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rray integer라는 클래스도 뭐 array를 멤버로 가지고 get element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array double도 array를 멤버로 가지고 get element라는 메소드를 가지는데 단지 틀린 거는 멤버의 데이터 타입이 틀리고 얘가 리턴하는 리턴 타입이 틀린 그 정도인 거죠. 이런 형태의 클래스다. 그럼 이걸 합쳐서 제너릭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단순해요. 인테자는 뭘로? 데이터 타입은 다 뭘로? t로 바꿔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여 끝에다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이 타입 템플릿 그러니까 꺽쇠 열고 t 그래서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 형식 매개 변수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rray 제너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데이터 타입 자리만 뭘로 t로 바꿔주고 그 다음 끝에다가 형식 매개 변수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게 이제 일반화 클래스인 거예요. 그죠? 일반화 클래스를 선언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new array에서 생성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갖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는 선언했었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갖고 이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우리는 array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array 리스트 뭐 해시맵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렇게 특정 데이터 타입만 가지는 array 리스트 해시맵이 오브젝트 타입이 아니고 제너릭 타입, 그러니까 템플릿 타입의 데이터들을 갖다 쓴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클래스들을 갖다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여기서 형식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조건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where t struct 이 형식 매개 변수 t가 꼭 구조체여야 합니다. where t 클래스 형식 매개 변수 t가 꼭 반드시 클래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where t 클래스 해놓았는데 여기에 인테자를 넣는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는 반드시 매개 변수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여야 되고 그다음 베이스 클래스가 뭐인 애들만 그러니까 특정 클래스의 자손들만 이 메소드나 혹은 이렇게 주로 메소드겠죠. 메소드를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 혹은 합치고 싶을 때 그때 베이스 클래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놈만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t도 형식 매개 변수고 u도 형식 매개 변수예요. 근데 이 t는 뭐다? u로부터 상속된 t여야 한다. 그러니까 t나 u나 다 객체겠죠. 그런데 그 u로부터 상속된 t만 이 제너릭에 포함될 수 있다. 템플릿에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회어를 가지고. 그래서 my 클래스로부터 유도된 애들만 그래서 이 t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제. 또 구조체인 경우 또 이렇게 new라는 생성자를 가지는 애만 이제 생성자를 가지는 애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가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컬렉션을 했는데 컬렉션도 마찬가지 제너릭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T, QT, 스택 T, 딕셔너리 아까는 해시맵이었죠. 해시 테이블이었죠. 해시 테이블이었는데 해시 테이블이 일반화된 게 딕셔너리 사전. 사전은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된 어떤 자료 구조. 그걸 사전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맵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죠? 사전의 특징 뭐예요? 중복된 원소가 없다. 아니구나. 그래서 참 그건 집합이다. 죄송합니다. 집합이에요. 그죠? 사전은
사전은 그러니까 키워드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찾는 거니까, 단어 가지고 찾는 거니까, 이제 키와 그다음에 값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게 사전이다. 그 전에 우리 이걸 맵이라고도 부르고 해시 테이블이라고도 부른다. 그 정도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컬렉션은 오브젝트 형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태생적인 성능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T를 갖지 않는 제너릭 클래스 컬렉션이 아닌 일반화, 그러니까 제너릭 컬렉션이 아닌 것들은 그걸 리스트는 다 뭘 갖냐면 오브젝트를 갖는다. 오브젝트를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박싱, 언박싱이 돼야 돼요. 그게 태생적 성능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 컬렉션으로 타입을 제한해 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앞에 리스트, 큐, 스택은 잘 안 씁니다. 거의. 그죠? 구태여 뭐 이형의 자료들을 한 군데 때려 넣을 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쓰고 같은 형의 자료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화 컬렉션들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릭 리스트 쓰는 거, 제너릭 큐 쓰는 거, 제너릭 스택 쓰는 거, 제너릭 딕셔너리 쓰는 거 이거 한번 쭉 보여주고 끝나네요. 그죠? 11장은. 포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화 클래스는 원래는 내 클래스가 포이치를 쓰게 하려면 I enumerable과 I enumerator를 구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일반화 클래스에서 포이치를 쓰려면은 제너릭 타입에서 제너릭 클래스에서 포이치를 쓰려면은 I enumerable을 일반화시킨 I enumerable T가 있고 I enumerator를 일반화시킨 I enumerator T가 있어요. 이걸 구현해서 하시면은 이걸 구현해서 쓰면은 일반화 클래스라도 포이치문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예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1장은 끝났어요. 몇 개만 돌려봅시다. 뭐 돌려볼까요? 제너릭 클래스는 그래도 해볼까요? 저거를 해볼까요? 384페이지. (384페이지에) constraint on type,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제너릭 파라미터의 제약 조건을 가하는 거, 그걸 한번 봅시다. 메인에서 보시면은 스트럭트 어레이 클래스로 A를 하나 만들고 레퍼런스 어레이 클래스로 B를 하나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럭트 어레이는 0, 1, 2로 초기화를 시켰고 레퍼런스 어레이는 요거를 인수로 했네. 스트럭트 어레이 타입을 가지는 걸로 했네요. 그죠? 그걸 타입으로 해서 레퍼런스 어레이를 만들었고 또 베이스 어레이는 어레이인데 첫 번째 원소로는 베이스 인스턴스를, 두 번째 원소로는 디라이브드 인스턴스를, 그 다음에 크레이트 인스턴스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로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베이스 어레이 디라이브드는 첫 번째 원소는 디라이브드, 그 다음에 생성된 것들을 여기서 하나씩 집어넣고, E에다가 이제 배열을 복사해서 D를 복사해서 E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근데 스트럭트 어레이는 보시면은 스트럭트 어레이는 T를, 그러니까 제너릭 타입인데 이 T가 뭐다? 반드시 스트럭트여야 된다. 스트럭트가 뭐라 그랬어요? 구조체인데 인테자, 그다음 플로트, 더블 이런 게 값 타입들은 다 스트럭트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레퍼런스 어레이는 T를 가지는데 T를 받아야 되는데 이 T는 뭐다? 클래스여야 한다. 그래서 레퍼런스 어레이를 여기에 인테자로 선언하고 플로트로 선언하는 거는 오류를 발생시키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더미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 그걸 물려받은 디라이브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베이스 어레이는 베이스를 가지는 걸로, 그죠? 베이스를 가지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어레이를, 그러니까 이 베이스 어레이는 베이스 타입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베이스도 들어갈 수 있고 베이스의 자손인 디라이브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베이스 어레이에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베이스도 집어넣어 보고 디라이브도 집어넣어 보고 두 개를 섞어서도 집어넣어 보고. 그래서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뭐 저것만 확인하네요. 이렇게 보기만 보네요. 딴 거는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집어넣고 일단 그 다음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서 배열의 값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식으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A에 뭐가 들어있어요? 012가 인테자들이, 그죠? 어레이 인테자 3개가 잘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는